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 자, 세상에서 가장 빠른 마감 시간 본격전 끝나고 수다 떠는 방송 클로징벨 라이브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4월 18일 목요일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꿀맛인 게 일희일비. 이게 진짜 꿀맛이야. 전문. 이거를 어떻게 못 벗어나겠어. 아니 우리 어제는 거의 죽는 줄 알았는데 오늘 이렇게 행복합니다. 달다 일희일비. 이 맛에 방송한다. 내가 일희일비 하려고. 가장 도파민이 많이 나오는. 단 커피 있잖아요. 달고나인가? 달고나 커피? 오늘 생각나더라고. 달고나 커피. 오늘 달고나 커피 같은 시장입니다. 네. 자, 우리 하창원 본부장님, 김장현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명민준 변발 가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정도는 아닙니다. 이 정도면 오늘 밀어도 될 정도. 선 넘지 마세요. 네, 그 정도는 아닙니다. 네, 오늘 코스피 2.24% 네. 2,600선 회복을 했고요. 코스닥도 855선. 네. 와, 하루 만에 급반등했습니다. 오늘 저희 카카오가 상한가 갔어요. 진짜요? 네. 한 3% 올랐나? 5.5%. 5%. 우와. 상한가지 진짜. 상한가다, 진짜 상한가야. 뭔 일 있었어요? 뭔 일 있었냐고요? 제가 카카오를 좀 많이 쓰긴 했어요. 오늘 톡을. 내용은 별거 없는데. 네. 그 악재 아니에요? 뭐 카카오 엔터, 네. 미국 빌보드와 뭐 케이팝 뭐. 식당이 없어서 것 같은데. 네이버 카카오 1분기보다 네. 1분기 전년보다 호실적 전망. 그렇군요. 오늘 FM 시가총액 네, 말씀하세요. FM 가이드에 따르면 뭐 네이버 매출액 그리고 뭐 카카오 다 실적이 양호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좀 있었나 보네요. 네. 근데 그것보다는 사실 시장 전반적으로 이제 뭐 환율도 떨어지고 맞아요. 전쟁 이슈 조금 그렇고 유가도 좀 그렇게 안정화되는 그런 분위기로 가는 거 아닌가. 근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빠르게 또 그런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왜 또? 우리는 중간이 없으니까. 네. 맞아. 극과 극이니까. 극과 극이니까. 지금 시총 코스피 1위부터 50위까지 보면은 네. 한 6, 7종목 빼고는 다 플러스입니다. 와. 대단합니다. 네. 자, 펜던트님이 오늘도 오전에도 10,000원 보내주셨는데 진짜요? 오후에도 또 보내주시네. 감사합니다. 10,000원 보내주셨습니다. 장인어른 좋은 오후 보내셨습니까? 마이너스 2,700만 원에서 마이너스 1,200만 원 됐습니다. 계좌 양전하고 식사 슈퍼챗 쏘겠습니다. 이렇게 10,000원. 감사합니다. 식사 슈퍼챗 10,000원으로 안 되는데 구글이 40%대요. 그럼 6,000원인데 6,000원으로 요즘 분식도 못 먹잖아. 먹죠. 분식 못 먹지. 김밥 한 줄 먹고 김밥 한 줄 참치김밥 6,000원이더라. 비싸서 내가 한 줄 먹을 수 있는. 네. 제가 그래서 요즘에 고물가 때문에 항상 오프닝 벨 끝나고 점심 식사를 기사 식당에서 합니다. 오마카세로. 뭐 기사 식당에 오마카세가 기사 식당도 오마카세죠. 7,000원짜리 한식 뷔페에서. 그래요? 네. 펜던트님 10,000원 감사합니다. 네. 하창원 본부장님도 오전에 저희가 봤을 때보다는 훨씬 더 분위기가 좋게 됐죠? 네, 맞습니다. 뭐 시장도 좋았고 뭐 외국인 현물도 좋았고 선물은 좀 줄었는데 그게 뭐 비차익 순매수나 이런 쪽으로 좋아서 뭐 전반적인 흐름은 상당히 좋았다. 네. 근데 오늘 기분이 좀 안 좋으신 것 같네. 쇼 쳤다가 아니야. 곧버스 약간 다른데 느낌이? 개인적으로 좀 오늘 좀 안 좋은 일이 힘든 있어가지고 하루였어요? 힘든 하루는 아니고 네, 좀 기분 나쁜 일이 있어가지고 그래요? 네, 최대한 감추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저한테 토스하세요. 네. 내가 다 받아줄게. 그것도 기분 나쁜데 그냥 뺏어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 기분 나쁠 때는 그냥 하고 자꾸 싶으신 하면은 거 아니에요? 화난다고. 아까 아침에 저는 많이 화가 났거든요. 알겠습니다. 근데 기분이 좋아졌어요. 아침에 화나셨었어요. 근데 그리고 이제- 오후엔 얘기가 화나. 아까 두 개 종목이 아까 말씀 개인적으로 그 종목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은 그게 저기 성과가 나서 내 개인사에서 한 게 아니고 그쵸. 회사에서. 우리만 기분 힘드네. 좋은가 봐. 뭐야? 그러니까. 기분 좋으니까 받아주겠다. 오늘 우리 하창원 본부장님 응원 좀 많이 해주세요. 네. 다들 응원해 주시네요. 울지 네네. 마요.
오늘 시장이 좋으니까 네.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 조금 기분 푸셨으면 좋겠다는 네.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김정현 본부장님, 코스피 오늘 네. 사실은 오른 종목이 너무 많아가지고 빠진 종목을 사야 될 것 같은데. 빠진 종목. 빠진 종목이 많이 올랐다? 빠진 종목을 찾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빠진 종목. 맨날 오늘 같았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런 네. 오늘 빠진 종목은 그동안 그 시장의 테마주로 열심히 활약했던 한국석유. 그러니까 오늘 9% 빠졌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석유가 뭐 제일 위에 올라와 있고 자동차 약간 밀리고. 제주은행 4% 마이너스. 그러니까 하락한 종목 이게 제일 큰 마이너스예요 지금. 예. 이스타코 이건 뭐 알아요? 이스타코? 이스타코? 736원인데 오늘 시총이 너무 작네요. 금전주. 300억 원짜리. 코스닥에서는 빠진 거 거의 찾기 거의 어려워요. 거의 어려워요. 자동차주 약간 빠지고요. 사실 웃긴 게 있었어요. 반도체 중에서 다 올랐잖아요. 네. 하나 머티리얼즈라고 있거든요. 소재주. 하나만 한번 보실래요? 네, 하나 머티리얼즈. 아니죠. 아침에 시작할 때 네. 엄청 빠졌어요. 음. 아침 시작할 때. 우리 할 때. 네네. 근데 지금은 거의 올라서 마이너스 0.5%. 아까 마이너스 거의 7, 8% 빠졌을걸요? 약보합 정도로. 이게 마이너스 그때 7에서 주운 사람이 진짜 승자다. 그때 버린 사람은 뭔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렇죠. 오늘 빠진 거 파도 빠지고 안 보여 빠진 게. 마이크. 거의 다 올랐다. 거의 다 올랐어요. 자동차. 근데 올랐어요. 이게 오른 게 지금 환율이 1,370원까지 조금은 안정을 되찾고 그리고 WTI도 82선까지 내려왔잖아요. 예, 예. 그런 영향일까요? 그게 가장 크다고 저는 그렇게 봐요. 환율하고 유가가 미국에서도 그게 긍정적으로 작용했었어야 되는데 미국은 그 ASML 그 발로 해가지고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ASML도 그렇게 폭락할 정도는 난 아닌 것 같은데 그 나쁜 거를 싹 반영해서 다 떨어진 거거든요. 미국도 실적이 좋게 나온 주식들은 꼭 오르기도 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 호재가 미국은 반영이 안 되고 우리는 그거를 한껏 받아들이고 TSMC에 대한 기대까지도 스물스물 일어나다가 네. 결국 실적도 발표됐죠. 컴비네이션 잘 됐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늘 대부분의 섹터들이 다 좋았고 사실 하락한 섹터를 찾기 힘들 정도로 네. 오늘 거래소에서 상승 종목은 760개, 우와. 하락 종목은 130개. 코스닥에서는 상승 종목이 1320개. 이게 얼마만이야? 진짜 오늘만 같아라, 오늘만 네, 같아. 진짜. 하락 종목은 240개.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오늘 조금 마이너스가 있었으면 네. 그래도 좀 만회를 했거나 네. 혹은 플러스가 더 극대화됐거나 이렇게 에블바디가 좀 해피한 장이 아닐까 해피.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다른 뭐 니케이 상해 종합 항생도 지금 거의 0.3% 뭐 1%대인데 우리가 압도적으로 강한 것 같아요. 시리님께서 어제 미장 반도체 폭락인데 국장 진짜 오늘은 최고다 이렇게 말씀을 아주 해주셨는데 드문 케이스죠. 진짜 드문 케이스죠. 케이스죠. 이거는. 예. 근데 미리 뺀 감도 있기 때문에 어제 오후에 빠진 거. 네. 예. 그래서 똔똔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저께 미리 빠진 거 생각해서 제가 오전에는 설레발로 네. 한 1.5% 정도 오르면 적당할 것 같다는 했는데 명예국장님이 나갈 때 그랬잖아요. 2%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you're right. 제가 틀려. I was wrong. 아, 자 아침에 오늘 한 2% 정도까지 오르면 너무 좋겠네요. 이랬는데 김장현 나는 본부장님이 1점. 오바라고. 오, 오바하지 말라고. 제가 오버했어요. 아니 근데 이것도 진짜 좀 의미가 있는 게 냉정하게 이렇게 2% 넘게 올랐다가 혹시 또 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미국이 아까 말한 그 긍정적인 매크로를 오늘 밤에 반영을 우리 같이 안 하거나 네. 아까 TSM 실적 나왔지 않습니까? 콩코는 제가 못 듣고 들어왔는데 실적은 다들 이렇게 뭐 보내시더라고요. 실적은 표면적으로는 예상보다 한 3에서 5%잘 나왔거든요. 해석에서 이상한 여지가 없으면은 미국장도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오늘 빠진 거에 그러면은 오늘 많이 오르는 감이 있어서 약간 후퇴가 되더라도 이게 뭐 갑자기 또 오늘 2몇 %인데 내일 다시 1% 빠지고 이러지는 않을 것 같죠? 네. 이스라엘이 이란을 이상하게 그렇게 안 하면은 네. 그런 정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이오호님께서 7,500원. 웃어라 보노 형, 당신 최고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최고예요. 아 돈에 웃네 저요. 역시 금융치료가 금융치료가 최고야. BTS도 아 스케줄 힘들지 않으세요? 이랬었거든 네. 인터뷰에서. 그때
비행기 안에서 통장 잔고 보면 괜찮아진다고 웃게 된다고. 그랬거든요. 네, 역시 돈이 모두가 최고입니다. 같네요. 예, 보로님 힘내시고요. 7,500원. 요거는 꼭 드리세요. 웃었으니까. 예, 음. 꼭 드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3시 20분 장 종료 10초 전, 8초 전, 7초 전 보노님한테 한번 이야기를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은 아무래도 코스피는 2.24%. 이게 좀 장대 양봉이기 때문에 플러스가 더 극대화돼서 끝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네. 코스닥도 2.74% 정도 플러스로 끝날 것 같습니다. 코스피가 2,640. 이거 2,600 깨면 어떡하나 맞아요. 이런 싶었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그 선들 거기 깨지면은 진짜 답 없다라고 그러니까. 생각했는데 2,500 깨지면 어떡하나 이랬는데 2,635. 코스닥은 855에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땡땡땡 많은 땡땡땡. 분들이 또 해주셨고요. 윤상빈님, 권종근님, 땡땡땡 해주셨습니다. 자, 하창 본부장님 시황을 쭉 짚어볼까요? 네, 오늘 좀 막판에 조금 변화가 있었네요. 조금 눌렸는데 그래도 코스피 1.95% 상승 마감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2.72% 굉장히 좀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다만 아쉬운 거는 거래 대금이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조금 이제 전방위적으로 산업군들이 많이 움직였는데 총합해서 17조밖에 안 나온 건 조금 아쉬운 것 같기는 하고요. 오늘에서 좀 제일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는 게 선물의 매도 포지션이 이제 바뀌는 것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물론 오늘 뭐 위클리 옵션 만기 뭐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하지만 뭐 그래도 이게 이제 누적적으로 한 5조 정도가 나갔거든요. 5조 정도가 나갔고 맥스로 나갈 수 있는 게 8조 수준이니까 룸 자체는 2에서 3조 정도가 남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 2조 정도가 더 나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갑자기 역반전이 나오면서 수급의 트리거를 완전 바꿔놨고요. 그래서 현물 따라오고 그 다음에 비차익 순매수 굉장히 크게 상승을 하면서 오늘 강하게 상승을 하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됐고 또 미국 장과의 이런 좀 괴리를 만들어낸 것에 좀 좋은 영향을 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집중해서 보실 필요 있을 것 같고요. 환율이 일단 좀 가파르게 하락을 하고 있네요. 당국에 대한 이런 발언들이 있다 보니까 1,373원까지 빠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1,400원은 다시 돌아가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레벨 단에서 정부가 구두 개입과 뭐 이런 이창용 총재가 나와서 엄청나게 얘기를 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아마 심리적인 저항선에서 굉장히 강한 흐름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일단 프로그램 비차익도 이렇게 좀 전환이 나왔는데 우리가 지난 11월 달 반등이 나오기 시작을 했을 때 선물 매수와 비차익 순매수가 굉장히 강력하게 트리거를 만들어내면서 좀 움직인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요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요. 네. 지수가 지금 딱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시점이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선물의 변화가 나와서 양끌이 매수가 나오기 시작을 하면은 여기서부터 지수가 다시 턴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저는 어쨌든 반도체 수출 데이터 흐름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롱에 대한 그 시선은 계속 갖고 있는데 그 부분으로 본다면 지금 산업적으로 수출 데이터가 굉장히 좋은 쪽이 오늘 강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본다면 상방룸을 조금 열어놓고 보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대신에 이게 선물의 기조 자체가 명확하게 바뀐 건지는 좀 우리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곡점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라인에서 어쨌든 수급의 변화가 좀 강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변동 흐름들 뭐 하루 만에 그게 무조건 바뀌었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네. 가능성 자체를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시나리오 고민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저렇게 올라오다가 한번 툭 떨어질까봐 그것도 살짝 무서워요. 무서워요? 네. 저렇게 한 방에 가진 않으니까. 예금해야지 예금. 안 돼. 기회 주는데 이거 무서우면 예금해야지. 맞아요. 사실 전쟁도 이미 벌써 녹아 있고 지금 페드워치를 좀 보고 있는데 6월 금리 인하 확률이 16%, 7월 금리 인하 확률은 39%. 와, 또 떨어졌네. 예. 이것도 어느 정도 다 반영이 됐다고 봐야 되는 거죠? 됐죠? 우리가 그쵸 어저께 빠졌을 때 7월도 안 할 수도 있다는 게 반영이 거의 어느 정도 많이 된 거라고 봐야 되겠죠. 네. 미국도 그걸 반영을 한 거고. 하창원 본부장님도 같은 생각입니까? 요 지금 금리 인하 기대감 살짝 물 건너 간 거, 네. 전쟁에 대한 이야기,
또 뭐 여러 가지 국내 정치학적인 그런 이슈들 요거 지금 요 정도 선에서 녹아든다로 해석을 하면 돼요. 저 어느 정도 녹아든 어느 것 정도? 그래도 다는 녹아져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은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예, 그거 근데 지금 오픈되어 있는 걸로만 보면은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수급적인 부분 요거 조금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좀 이렇게 지수가 하락하다가 변곡이 나올 때의 지수가 확 바뀌거든요. 요때 보시면은 이게 우리가 제일 힘들었었던 그 시기인데 코스닥 기준으로 일단 제가 키긴 했지만 이거 코스피도 똑같거든요. 요때가 바닥이에요. 네. 근데 이제 코스닥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그쪽이 조금 더 이제 장대 양봉 수준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주니까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11월 2일 때 보시면 수급이 이렇게 그때는 외국인 쭉 팔다가 이때부터 변곡점이 되면서 외국인이 쫙 사들어가면서 쫙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흐름들이 나올 확률을 배제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계속 빠졌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부분이라면 약간 요런 상승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 좀 참고를 해보시는 거 조금 더 첨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 금요일이라서 좀 불안하다 독고건이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금요일에 대한 그런 생각도 좀 해야 될까요? 오늘의 상승이 그래도 내일까지는 조금 오늘 밤에 무슨 뭐 나올 게 있었나요? 오늘 오늘은? 밤에 뭐 나올 거 있었어요? 근데 지금 TSMC가 실적 발표한 다음에 네. 그 장중에 나왔죠. 2시 좀 넘어서 나왔는데 그때부터 미국 기술주들의 흐름이 지금 나쁘지가 않아요. 그리고 지금 뭐 미니 S&P나 나스닥도 지금 0.4, 0.5 이렇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네네. 만약에 반등 나오면 나쁘지 내일도 그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확률을 배제할 수 없다. 미국 미국 아까 그런 거 TSMC 해석이 컨콜 해석이 특별히 이상하게 안 나오면은 그쵸. 미국이 어저께 반도체가 3점 몇 프로 빠졌잖아요. 과한 측면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ASML하고 더불어 빠진 게 있으니까 항상 저는 이제 빠진 거에 3분의 1을 바로 돌리느냐 그게 중요한데 한 1.5% 이상 반등이 오면은 우리도 내일 빠질 이유가 많이 빠질 이유는 없겠죠. 약간 기술적 빠질지 몰라요. 미국장만 좀 받쳐준다고 하면 내일 조금 분위기 좋은 이런 상황을 좀 이어가 볼 수는 있을 것 같다. 네. 알겠습니다. 루시님께서 네. 개편 이후에 오전 오후 개근하는데 너무 유익하고 즐겁다. 주식장 상승 여부 상관없이 공부할 수 있어서 좋다. 늘 감사합니다. 이렇게 너무 좋은 댓글 네. 쳐주셨습니다. 쳐주셨어요. 말이 말이 웃기네. 댓글 쳐주셨습니다. 댓글 댓글을. 채팅 달아주셨습니다. 깜짝 놀랐네요. 왜 욕하시는 줄 알았네요. 마무리까지 이제 좋았는데. 달아줬다는 게 이게 영어로 포스트인가? 아, 어떻게? 포스트. 네. 아니 저희가 그 아침에도 민트를 좀 데려가고 싶은데 클로징 벨이 10,000명이 돼야지 어떻게 좀 김프로님이나 아니면 PD님한테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 와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10,000명 좀 만들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 그러면 분위기 좋게 이어가는데 오늘 이야기할 거 일단은 한일 재무장관 환율 공조하는 거 네. 맞아요. 환율 이슈 하나 그 다음에 TSMC랑 반도체 분위기 하나 그리고 세 번째는 나 왜 자꾸 마지막에 까먹지 항상 뭐 까먹었어요? 일단 2개만 하죠. 생각나면 3개 하고 저거 앞으로의 전망, 저 전략. 노트도. 아, 네. 나이가 오케이. 들었다는 증거이죠. 어제 민트한테 늙었다 그러고 저한테도 너무 패콩 날리시는 거 아니에요? 안 그래도 늙어가면 마음 아픈데. 30대요 30대. 농담입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하창원 본부장님 시황 쭉쭉 가볼까요? 네. 네, 오늘은 사실 상승 산업을 정말 많이 담고 싶었는데 제 장표의 숫자가 한계가 있어서 일단 8개만 넣었습니다. 그래서 화면 보여주시면 일단 반도체 쪽 일단 흐름 되게 좋았고요. 그 다음에 뭐 2차 전지 일부, 철강 쪽. 근데 철강 쪽은 좀 되돌림이 심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조선 쪽 엄청 강했죠. 조선을 보면서 저는 전거래일에 MRO 신문을 이렇게 들었었던 그 기억이 또 새록새록 났는데 그건 제가 증인입니다. 네. 하창원 본부장님이 쭉 그 신문 찢어와서 조선을 홀로 외쳤던 하나오시 오늘 14% 갔죠? 엄청 많이 올라왔습니다. 14% 네. 정도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고 이제 변압기 뭐 네. 그리고 여행 카지노 네. 그다음 화장품 바이오 이렇게 올라갔는데 좀 저는 제일 의외였던 쪽이 오늘은 바이오였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장중에 개별적인 좋은 이슈들이 나왔어요. 뭐 삼천단 제약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 네. 좋았는데 뭐 바이넥스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이런 규제 뭐 이런 이벤트들이 부각이 되니까 CDMO 같이 연결돼서 이제 다품종 수량 생산이니까 거기에 수혜를 받았다고 쳐도 어쨌든 개별적인 이슈가 나오면서 바이오 쪽도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강했고 특히나 코스닥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좀 특정 산업군들이 움직이면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좋은 흐름들이 나타났고요. 여전히 저는 뭐 시장은 반도체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생각은 여전히 들었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그런 흐름에서의 강한 기조들이 있었고 좀 약간 이제 오늘 아셨던 건 자동차가 맞아요. 좀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건 뭐지 하락 섹터에서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 자동차는 조금 안 좋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우리가 시장에서 계속 주목을 받고 있는 쪽 그리고 제가 이제 전거래일이었죠. 전전거래였나요? 아침에 이제 전거래 맞죠? 아침에 이제 수출 데이터 말씀을 드릴 때 반도체랑 조선이 제일 좋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조선 쪽 그러니까 수출 데이터만 놓고 산업을 좀 고르셔도 저는 정말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조선 쪽이 제일 좋았는데 제일 덜 움직였었거든요. MRO 붙어가지고 막 쭉쭉 올라가니까 결국엔 그런 부분이고 잘 뜯어보면은 여행 카지노 화장품도 결국엔 실적이에요. 반도체도 결국 실적이고 변압기도 실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벤트성으로 움직였었던 것 2차전지 오늘 철강이랑 같이 해서 움직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이벤트성을 빼놓고 산업의 장표를 보면은 다 실적이나 수주 데이터가 굉장히 좋거나 아니면 수출 데이터가 굉장히 좋은 산업군으로 계속 결국엔 글로 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넘버가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고 이거 지나면 이제 또 바로 이제 실적 발표 본격적으로 시작하잖아요. 25일 하이닉스 그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4월 말에 또 있으니까 그런 부분으로 본다면 이게 넘버가 안 나오는 산업군들은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시장이 올라도 그런 쪽으로 좀 더 집중이 될 확률이 높다라는 오늘 좀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오프닝 벨 때 저희가 2차 전지랑 바이오가 오늘 그래도 코스닥을 좀 이끌어주고 있다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네. 사실 HLB도 알테오젠도 그리고 여타 바이오 종목도 이렇게까지 강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던 그런 하루였고 특히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이제 5월에 MSCI 그 정기 변경, 한국 지수 정기 변경 이게 5월 15일 날 발표가 되고 그리고 31일 날 리밸런싱이 이루어지는데 여기서 이제 알테오젠, HD 현대일렉트릭 네. 이런 게 편입 가능성이 높다니까 이런 것도 모멘텀으로 좀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종목군들은 그때까지는 봐도 되는 거예요? 일단 그때까지는 조금 더 상승. 그때가 언제죠? 5월 15일? 5월 15일? 아니지 않나? 몰라.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5월 15일 날 이렇게 발표가 되면은 요 전에 이제 기관들이 좀 매집을 하죠. 그렇죠. 예, 미리 좀 모으기도 하고. 그다음에 뉴스론 뉴스. 예, 그다음에 이제 확정시켰지. 5월쯤 뭐 초중순 넘어가면 이제 세론이 되겠죠. 왜 이거 좀 관심이 군침 가가지고. 땡겨? 네. 이거 한참 됐어요. 이거 얘기한 지 한참 됐어. 아니 그게 아니라 여기 HD 현대 일렉트릭 껴있으니까 껴있으니까. 더 갈 수 있나 한번 물어보면 안 팔았죠? 안 팔았죠. 아이고 대단하네. 웬일이래? 와. 일일비하지 않습니다. 종목에 대해서. 그래요? 네, 실적 알겠습니다. 데이터 보고 갑니다. 네. 이런 종목들, 이런 모멘텀도 있다는 거. 근데 두 분은 오늘 굉장히 기분이 좋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왜요? 왜요? 개인적인 사정 빼면. 왜냐면은 네. 변압기랑 조선. 조선 오늘 제일 잘 간 섹터고 자부심은 가질만 하고 반도체도 우리 네. 김장현 본부장님이 특히나 리포트를 소개해 줬던 종목들 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잘 갔고 네, 그래서 두 분 다 좋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자, 근데 알겠습니다. 오늘은 자랑하면 안 돼요. 제가 오늘 아침에 반성문 쓰고 왔거든요. 왜요? 그 제가 선물을 생각 안 하고 선물 생각 안 하고 너무 센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강 후약을 외쳤는데 맞네. 그거 네, 그래서 제가 장중에 그래서 선물 보고 이거 좀 바뀌어야지. 그 바꾸면 뷰에 되지. 대한 변화를 하고 제가 방송 맞네. 끝나고 제가 반성문을 좀 아니 애타게 썼거든요. 그거는 예. 반성은 뭐 그렇다.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시각과 변하는 큰 모멘텀에서는 뷰를 바꾸면 되는 거예요. 오전하고 오후하고 달라질 수 있는 거지. 새로운 정보가 맞는 들어오면. 말이에요. 새로운 정보가 들었는데 내 고집대로 가만히 갖고 있는 그게 잘못된 거지. 아이 워낙 양심적이어서 그래요. 워낙 착하고 너무 착해서 문제야. 너무 착해서 그래. 반성은 알아주네. 너무 착해서 안 그래도 되는데. 네. 아니 왜냐면 저 약간 자진납세 할 법도 한 게 그 9시 땡땡 치자마자 자 오늘은 전강후 약입니다. 그렇게 초반에 그래서 요사처럼 9시. 아니 근데 솔직히 미국 기술주 보고 제가 새벽 3시 반부터 막 고민해서 4시 반부터 막 글을 썼단 그쵸, 말이에요. 그쵸. 근데
아무리 봐도 너무 조금 그래, 그 보수적인 생각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그렇죠. 했는데 맞아요. 이 처음부터 선물이 좀 눈에 거슬리긴 했거든요. 근데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보고 있다가 한 5천억 정도 됐을 때 제가 그 오프닝 벨에서도 자진납사 했어요. 이거 선물의 그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긴 했거든요. 우리가 예측은 하지만 그걸 어떻게 다 맞아요. 맞춥니까? 네, 선물이 아니, 이게 잘못됐네. 그 쉽지 않은 게 저도 지금 한 2시간 받았는데 2시 반에 일어나서 그 저기 ASML, TSMC 계속 주가를 흐르는 본 거예요. 저도 아침에 모닝 미팅 가서 회사에 가서 얘기해야 되니까 장 시작하기 전에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 그랬을 때 ASML이 이렇게 빠질 이게 아닌데 왜 이렇게 미국이 이렇게 난리치냐 이해를 못 하겠다고 내가 그랬거든. 제가 어제 한 얘기잖아요. 아니 오늘 미국 작살나고 회사에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ASML이 그렇게 빠질 거 실적이 미스될 때 그럴 거 아니다. TSMC 나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해서 아침에 왔을 때 가만히 있었잖아요. 장이 좀 빠지면은 네. 그렇게 빠질 거 아니라고 얘기를 딱 하려고 했는데 죽고 싶으셨는데. 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맞아. 그 타이밍을 안 주고 그냥 오르는 거야. 그래서 이 영특한 아저씨들 아줌마들 그러면서 말았지. 알겠습니다. 그냥 그런 거예요. 뭐 저희가 뭐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니까. 해책을 하지만 여러분도 믿지 마세요. 이 바닥에서 누굴 믿습니까? 맞아. 아무도 여기선 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이런 참고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네. 요 정도로 참고해 남편도 믿지 주시면. 말고 아내도 믿지 말고 막 결혼했는데 새 신부한테 알겠습니다. 저희가 별도. 드리는 네. 웃음, 예능 까라 이런 것만 믿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차범 문제 하락 섹터는 뭐가 있을까요? 준비 안 해오셨을 것 같은데 해오셨어요? 했어요. 있어요? 하락 섹터가? 자동차 때문에 더. 자동차도 많이 빠진 건 아니잖아요. 사실. 아니, 그래도 이렇게 지수가 좋은 날, 이만큼 그치. 올랐는데 자동차 안 가면 사실 좀 서운하잖아요. 그래서 자동차 빼꼼 넣었고요. 나머지는 어제랑 똑같습니다. 거의 전쟁 관련되거나 유가 관련된 쪽 많이 빠졌는데 근데 그것도 많이 말아 올리긴 했어요. 올랐어요. 일부 기업들은. 네. 그래서 오늘의 하락 섹터의 핵심은 자동차가 조금 약세였다. 시장 대비했을 때는 너무 약했다. 너무 아쉽다. 네, 아쉽다. 이렇게. 근데 자동차는 사실 우리 그 며칠 동안에 최근 몇 거래일 동안에 시장 떨어졌을 때 네. 그 좋았어요. 기아는 또 오르고 맞아. 또 올라간 그 감이 있기 때문에 오늘 상대적인 같은 거니까. 날은 그렇지. 사실 쉬어도 키 맞추기 성격에서는 나쁘진 않다. 별로 떨어지지도 않아. 맞아요. 1.07%, 0.8%. 장이 2%라는데 장이 마이너스 2%인데 마이너스면 에이, 근데 요 정도는 그러니까. 애교지. 23만 천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오우. 형 작년 이맘때 생각해봐. 현대차 누워가지고 맞아. 저기 뭐야 엑셀 고장 나가지고 맞아. 차 퍼져 있었는데. 기아는 막 9만 원 그 전에 도 한참 동안 그러니까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 오늘 이 정도면 애교. 그리고 환율이 내려가가지고 그래서 조금 그렇지. 더 그럴 수도 그런 있죠. 오, 영향일 것 같아요. 똑똑하네. 괜찮아요? 와, 살아있네. 알겠습니다. 네. 특징주 갈까요? 한일 거꾸로 간 거죠. 네, 특징주 오늘 너무 내용이 많아서 일단은 좀 최대한 적어 왔는데 일단은 또 오타가 있었네요. 라겐락 죄송합니다. 라겐락이 이제 자진 상패 관련된 네. 부분으로 공개 매수 이슈가 있고요. 일단 셀트리온 이제 뭐 약 관련된 부분도 있는데 자사주 매입 쪽을 일단 전 적었습니다. 자사주 매입 소각 결정 소식도 있었고요. 일단 차백신 같은 오늘 좀 개별주들의 움직임도 굉장히 강했는데 어쨌든 뭐 병역요법 가능성 확인했다라는 소식에 장중에 급등이 있었고요. 그다음 삼천당 제약 오늘 이거 제네릭 저만제 FDA 수입 승인 이거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강하게 움직였고 그다음 TLB 뭐 단독 공급한다라는 이런 얘기 나오면서 움직임이 있었고요. 한미반도체가 자사주 소각 요거는 이제 오프닝 벨에서도 일부 있었고 HLB는 FDA 그냥 승인 요거 하나 보고 일단 가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주 맥주가 경영권 매각 마무리 소식이에요. 전 또 뭐 막 신나가지고 맥주 먹느라 올라갔나 했더니만 네, 경영권 매각 마무리 이슈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삼성 SDI 요거 전고체. 양산 준비한다라는 이슈가 있으면서 오늘 2차전지 내에서도 좀 강했습니다. 리포트가 2차 전지 그 전고체대에서 리포트가 산업 리포트가 나왔어요. 산업 리포트. 제가 아까 요약한 가져왔으니까 나중에 필요해 보여드릴게요. 2차 전지 중에서 꼭 한 종목을 포트에 담아야 된다고 하면 두 분 다 SDI예요? 그렇게 하나 묻지 말고 그- 한 분 물어야지. 아. 두 분 다 그룹핑하지 마. 기분 나빠해. SDI? 먼저 아니, 김장현 본부장님은 오직 SDI예요. 오직. 아니 저기 라지 캡을 하면은 라지캡. 저기 SDI 스몰은 저희가 얘기하기 어려우니까. 그렇죠. 라지캡 중에서 라지 캡은 저는 포스코홀딩스 포스코홀딩스. 그것도 많이 빠졌어. 저는 엔캔. 엔캠도 편입이슈 엔캠도 있잖아요. 그렇죠. 있죠. 그리고 MSCI 편입이슈 있죠. 어저께도 오르고 엔캠 코스닥 끝내줘. 시총 5위입니다.
엔캠 누나랑 진짜 잘 어울려. 진짜 딱이야. 네, 괜찮죠.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2차 전지 그래도 개별 종목으로 봤을 때는 좀 기대를 할 만한 그런 위치에서 조금 뭐 산업이 좋아진다고 하면은 좀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은 있다는 거. 근데 오늘은 일단 자율적인 반등인 것 같아. 오늘은 좀 그렇고.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일단 테슬라 나올 때까지 보고 테슬라까지 의미를 좀 더. 보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뉴스로 뉴스. 가볼까요? 네, 뉴스인데 이거 환율 얘기인데 그 제가 일본 거까지 같이 사진 넣을까 말까 하다가 그냥 이창용 하는 총재 거만 들고 왔거든요. 네. 어쨌든 환율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한우 총재가 환율을 안정시킬 재원과 수단을 보유하고 있다고 재차 강조를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건 개입을 구두 개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수단과 방법을 갖고 있다. 뭐 재원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더 구체적이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일단 영향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공동으로 뭐 일본이랑 이렇게 하잖아요. 일본도 지금 환율에 대한 개입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달러 인덱스에 영향을 주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환율을 좀 하락하는데 영향을 줘서 일단 요거 들고 왔고요. 이창용 한은 총재 얘기를 하셨으니까 네. 사실 어제 저희가 이야기했던 게 이제 이복현 금감원장이었는데 오늘 뉴스가 나왔어요. 네, 한국경제에서 윤의 남자 거취에 심란한 여의도 이렇게 해서 한국경제에서 기사 거취의 의견이 좀 분분하다. 대통령실의 법무수석이나 민정수석설이 좀 돈다. 근데 요거를 해석을 하는 거에 있어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이복현 금감원장이 밸류업이라는 그 중요한 과제를 앞에 두고 이렇게 사퇴 한 해 만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어떤 임팩트가 있어서 여의도가 심란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많이 푸시를 했으니까 밸류업을? 그분이 빠져나가면 대체하는 분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게 변동이 있을까? 그분만큼 뭐 그런 생각들을 하지 않았을까요? 어제 그제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근데 수도 뭐 있고. 반대로 기술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이복현 금감원장이 아니어도 누가 와도 밸류업 그냥 쭉 진행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아 이분이 드라이브가 아무리 셌다라는 그 여당이 야당이고 당이 똑같아도 그 다르죠. 아무리 이렇게 같이 또 저기 여기 다르듯이 사람 다른 거니까 맡기면은 일단 속도에서 뭔가 차이가 차이가 나올 있을 수 수 있고 속도에서.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에서 조금만 이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오던 그런 속도가 있는데 네. 만약에라도 조금 더 신중하신 분이 오면은 아무래도 나중에 뭐, 하겠다. 네, 이렇게 뭐 될 정책 수도 같은 것도 조금 더 보완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만약에 조금씩 더 더뎌질 수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사람마다 약간의 좀 그런 건 있을 수 전쟁터에서 있다. 전쟁터는 아닌데 막 하는 데서 장수를 쉽게 바꾸지 않은 이유가 변화를 주면 그 오히려 부작용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잘 그러는 거거든요. 특별히 뭐 후임자가 못한다 그런 개념이 아니더라도 그런 걱정이나 아니면 생각들이 나게 돼 있죠 일반적으로는. 그러면 지금까지 믿고 따라온 네. 지금 밸류업 투자자들은 네. 앞으로 어떻게 선택을 해야 근데 주가가 좀 빠졌잖아요. 그래서 빠졌으니까 다시 또 오늘같이 한국 장화 살 때는 잠깐 잊어버리고 이것도 많이 빠졌네. 같이 올라가면 되는 거죠. 근데 민정수석으로 가면 이거 너무 정치인가? 민정수석으로 가면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왜냐면 누구한테? 결국 우리한테? 지금 밸류업한테 왜냐면 결국은 지금 국회를 설득해야 되는 공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결국 민정수석이 돼서 야당하고 잘 밸류업 우리 진짜 필요합니다. 제가 근데 현장에서 민정수석 해보니까 일이 업무가 그 롤이 아닐 텐데 민정수석이 그 롤 하는 아니에요? 거예요? 아니에요. 기업별로 그거 아닐 걸. 아니 밸류업 아닌데 이제 그 국회의원들이랑 입법부랑 같이 죄송합니다. 이것저것 잘 하는 모르겠어요. 거잖아요. 정확히 롤이 어떻게 해서 되는지 그래서- 그 전에 민정수석의 롤이 정확히 뭐냐는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아세요? 아닌가? 법문은 알겠는데 민정수석이 뭐 하는지 죄송합니다. 제가 나쁜 퍼셉션이 있어서 지금 뭐 하느냐고. 시청자분들께서는 인사도 하고 쪽이냐. 인사 당연히 하고 그런가? 아 정무수석 맞네 정무수석이 그거네요. 아, 정무수석 그쪽에. 다르지. 네, 맞네. 오케이. 그래서 뭐가 될지 모르니까. 가면은 밸류업을 마음에 품고 좀 국회랑 같이 이렇게 읍소하면서 같이 좀 해줄 수 있는 그러길 그런 바랍니다. 게 누가 있으면 되든. 그렇게 누가 되면 좋겠는데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근데 다른 또 나라 일들이 워낙 또 산적해가지고 쉽지 않을까. 그래도 외국인들이 밸류업을 많이 사줬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래도 조금 하단은 지켜내 주지 않나.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만약 그런 이슈들로 지금 은행주나 이런 것들이 빠지면 저는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거 거의 매일매일 말씀드리고 있지만 거의 그 되돌림이 다 나온 종목군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저는 지금부터도 분할 매수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직 위치가 조금 높은 쪽은 뭐 조금 더 지켜보셔야겠지만 어쨌든 저는 이 흐름 자체가 일단 저는 막을 수 없는 기류가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만약 우리나라에서만 밸류업을 하면 또 몰라요. 근데 중국에서도 이틀 전에 발표를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거 해서 밸류업에 대한 흐름을 했고 과거에 이 2004년 그리고 2010년도에서 두 번 했었는데 그때마다 증시가 굉장히 강했었거든요. 중국도. 그러면은 지금 뭐 대만에서도 그거 했죠. 일본에서도 그거 지금 해서 막 다 올라왔죠. 중국 이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여기서 동력 떨어져 버리면 대체 투자로 할 만한 데가 지금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를 했을 때 과연 좋을까라는 부분에서 본다면 좋을까가 아니고 당연히 그것 때문에 그렇게 추진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여당을 중심으로 해서 정부에서는 강력히 추진했던 거고 근데 흔들릴까 걱정했던 거는 그런 여러 가지 이벤트가 변하면서 걱정되는 거고 근데 이거를 만약에 그 파트너도 동감을 하면은 다시 으쌰으쌰 할 수 있죠. 근데 여전히 금융투자소득세는 아주 그거보다 더 큰 이슈가 될 소지가 있다는 것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면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생각이 날 거예요. 그 전에 누군가 클리어해주게 해줘야 되는데 누가 클리어하게 해줄 수 있을지는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까지는 조금 보수적입니다. 제가 말을 꺼내서 죄송하지만 어쨌든 요거는 좀 지켜봐야 되는 사안이니까 일단은 마음속에 좀 저장을 해두고 네. 한번 좀 지켜보자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뉴스 갈까요? 네, 다음 뉴스는 오늘 이제 전거래일 시간을 끝나고 나서부터 굉장히 들썩거렸던 이제 중국의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 25%로 3배 이상 추진한다라는 거. 근데 이게 조금 철강 부분이 살짝 힘이 빠진 게 쿼터제가 되어 있고 이미 물량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정 기업에 대한 이런 부분을 늘려주지 않는 이상 사실 뭐 엄청 연속성을 갖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제 저는 그런 부분에선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비철금속 쪽이 지금 공급망 이슈로 계속적으로 뭐 구리라든지 이런 쪽에 선물 가격이 높아지고 있는 기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는 조금 더 추가적인 모멘텀으로 주기에는 굉장히 좀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걸로 투자 예절을 확대를 하면은 오늘 뭐 바이넥스 같은 종목이 움직인 것처럼 이제 그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그런 산업군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 뭐 대표적으로 조선이라든지 반도체라든지 뭐 이런 쪽은 충분히 뭔가 이벤트성이 생길 수 있으니까 뭐 CDMO 쪽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쪽은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 태양광은 지금 패널에 대해서 오히려 이제 하나솔루션 쪽에서 뭔가 요청을 했대요. 허가해달라고. 그런 부분에서 산업군에서 약간의 좀 차이는 있으니까 그거는 좀 잘 산업군별로 좀 차별화돼서 좀 체크해 보실 필요는 있겠다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약간 쿼터제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조금 쉽게 설명해 주세요. 쿼터제? 한번 알 권리 차원에서? 저는 알 권리 차원에서. 쿼터제? 그것도 정해져 그냥 물량 정해져 있다고 이해하시면 제일 그게 편하지 근데 이제 않을까요? 쿼터제를 쿼터 우리한테 우리가 요청한다고 허용해 줄까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줄까요? 우리가 한다고 요청해주지 않죠. 그러니까 그들이 풀어주면서 이제 여기 물량을 늘려주면 예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하려면 뭐 무역 확장법 뭐 301조랑 그때 우리 뭐였죠? 185조인가 아무튼 그 계속 나왔었던 그 법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그거 이벤트 나왔을 때도 쿼터제로 물량이 늘어나냐 안 늘어나냐가 결국에 핵심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정해진 물량이 늘어나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그게 늘어나는 게 확정이 돼야지 수혜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 얘기만 나온 얘기만 거고 나온 거니까. 이게 스토리를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게 노조 쪽에서 중국 쪽에서 이제 저가로 물량을 계속 들어서 우리가 피해를 본다고 해서 그렇게 이제 하고 청원을 넣었잖아요. 미국 노조가. 미국 노조가 해서 청원서를 놓고 그 다음에 나온 액션이기 때문에 이건 저는 대선발 움직임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괴롭힐지는 저는 조금 제 말씀이 물음표다. 그 말이죠. 예, 예. 그게 약간 그 내러티브적으로 오늘 아침에 좀 세게 올라가서 장 분위기 좋은데 초칠까봐 그 얘기 안 했는데 사실은 저희가 알기로는 그런 쿼터를 허용을 안 하고 연말까지 가다 끝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고 그보다는 중국의 근본적으로 그 수요가 좋아서 철강이 회복이 돼야 되는데 그것도 아주 옵션이긴 하죠. 중국이 잘하면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막 섞여 있다 보니까 뭐 단정적으로 이렇게 된다 안 된다 얘기하기 뭐해서 그쵸, 지금 상황에서 그걸 논할 시기는 아니죠. 주가 너무 많이 가면 좀 겁이 나서 아까 말한 되돌림이라는 게 근데 갔다가 아니 갔으면 되돌림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죠. 되게 편하다. 음만 하면 되니까 되게 좋다. 쿼터제. 쓸데없는 얘기했네. 지켜봐야 되는구나.
지켜봐야겠다. 네,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뉴스요. 네, 다음 뉴스는 이제 HBM의 경쟁 심화가 우리나라 장비사에게는 기회가 될 거다라는 KB증권에서의 내용이 나왔는데 그거 리포트 네, 봤어요. 보셨죠? 네. 요거는 설명해 주세요. 우리 또 가만 있자. 말 조심한 수준. 이따가 요거는 그러면 이따가 아니, 어차피 제가- 해야 되니까. 네. 하는 줄 알았는데. 아직 충분히 네. 에진시 투 그러니까 experienced enough 한지 잘 충분한 저 경험이 있는지 컨설이 잘 모르겠다. 모르겠습니다. 저 리포트 자체가요. 쓰신 분에 대한 이야기예요. 뭐 그런 거죠. 제 개인적으로. 저 리포트에 신뢰할 수 있는지 쓴 분이 없는지. 쫄자. 쫓아봐도 타이밍이 오늘 아닌 것 같아. 타이밍이 그 리포트 아닌데 타이밍이 그 전에 이따 반도체 할 때 해. 양참. 네. 예. 그래서 어쨌든 길어지니까. 어쨌든 이제 고객사가 계속 늘어날 거니까 수요 네. 늘어나면서 고객사가 늘어나면은 테스트 장비 업체 중심으로 이제 좋아질 거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좋은 얘기죠. 네, 그리고 오늘 제가 조금 이렇게 급하게 와가지고 신문을 못 뜯었는데 오늘 이 뉴스가 사실 종이신문에서 제가 뜯어 오려고 준비를 했었던 뉴스거든요. 단독으로 나온 건데 30조 원 수주 기쁜 소식 들고 올까? 체코가는 산업부 장관에서 이제 원전 관련된 이슈가 있는데 이달 30일에 입찰이 마감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협상 대상자가 6월에 발표를 하는데 항상 원전주들이 이렇게 뭔가 굵직한 큰 거에 대한 뭔가 입찰 마감이 있을 때마다 좀 급등이 나오긴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로 한번 투자 포인트를 잡아보되 대신에 문제가 뭐냐면 여기 제가 적어놓기도 했지만 웨스팅하우스와 일단은 그게 해결이 안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분쟁이. 분쟁이 해결이 안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가 과연 어느 정도 캐파를 갖고 올 수 있을까도 좀 고민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고민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굵직한 얘기들은 항상 많이 나오는데 원전은 그 뒤에 끝까지 가는 경우가 지금 별로 없어요. 맞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또 단발성으로 와 해서 시장에서 막 주목하다가 또 없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조금 조심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 대신에 좀 기대감이 높은 이유는 지금 웨스팅하우스는 자격 미달로 떨어졌고 지금 이제 한국과 프랑스 두 곳이 붙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조금 어느 정도 해볼만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있는 거고 지금은 아직까지는 프랑스 쪽이 조금 더 우위하다라는 평이 많은 상황입니다. 네. 원전? 근데 그리고 역시- 오늘 움직이긴 했어. 뭐 에너토크 이런 어. 것도 막 15% 이상 급등했었거든요. 근데 채팅창만 봐도 좀 투자 심리가 좋지 않아요. 원전은. 네, 그러니까 원전은 올라갈 때 사면은 거의 발목이 잡힐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심이 없을 때 프린스 형님이 내가 하고 싶은 얘기 그대로 해줬다. 뭐라고 원전 하셨어요? 타령도 이젠 지겹다, 지겨워. 왜냐면 제가 네. 이 원전 이제 간다는 얘기, 네. 웨스팅하우스와의 분쟁, 웨스팅하우스가 딴 데 M&A 되는 거를 비싸게 팔려고 요거를 딴지 거는 거다라는 얘기를 네. 2년 넘게 듣고 있죠. 전 직장에서 들었습니다. 그런 지 맞아요. 아니, 원전- 4년 됐어요. 아니, 4년. 원전 그 리드 타임이 길잖아. 4년 동안 들 수도 됐다고요, 있지. 4년. 근데 다들 아세요. 비트로님도 믿지 마라 원전. 다들 알고 계신데. 제가 바닥에서 잡는 거 좋아하는데 네. 진짜 원전은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또 올라와준 감도 있어서 바닥에서는 조금 올라왔다 또 떨어진 거라서 알겠습니다. 원전 이슈까지. 네. 오늘 한번 들어갈까요? 하나 더 있어요? 마지막 뭐죠? 어떤 전력 뉴스인가요? 뉴스인가요? 전력. 이거 중요한데. 전력은 해야죠. 중요하네. 네. 마지막 거 해주세요. 전력. 네, 그래서 지금 전력기기 이게 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뭐 HD 현대일렉트릭이 대장이에요. 이거는 뭐 변함없는 사실인데 그래서 얘가 완전히 꺾이면 나머지도 다 부서질 겁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준점은 당연히 HD 현대일렉트릭인데 얘가 조정이 나왔을 때 플레이랑 이런 것들을 같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거 오늘 들고 나온 게 채팅창에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나 그러면 HD 현대일렉트릭 다 팔고 뭐 LS 일렉트릭 들어가야지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신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근데 기준점을 항상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걔가 대장인 이유가 뭐냐면 가장 실적도 잘 나오고 가장 그 산업에서의 수혜도 많이 보는 기업이고 그 다음에 가장 주가도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대장인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하실 때 대장은 두고 곁다리로 이제 같이 채널링해서 끌고 가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항상 이게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왔으니까 만약에 이게 올라가다가 뭐 갑자기 상황이 너무 안 좋고 하면 차익이 많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부분에서는 이 종목은 20선이 깨지지는 않았기 때문에 거기까지 깨지면은 비중 조절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시고 이쪽 산업을 보셔야 되고요. 대신에 제가 이거 급락 나올 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였냐면은 펀더상의 문제는 없다. 그쪽에서 문제가 있는지를 살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기관이 기관이 계속 팔고 있어서 패드가 결국 나온 건데, 그러니까 지금 요런 이제 내용들을 좀 읽어 보시면 전력기기가 과연 지금 피크 아웃일까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은 아마 아니다라는 그 결론이 나오실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앞으로의 그 룸 자체가 많이 남아있다라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네. 각자의 그런 성향에 맞게끔 잘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보노님한테 부탁이 있는데 저 변압기랑 전력 설비 특집 한번 해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최신 리포트 그 변압기 전력 설비 대장주 몇 개랑 해외에서 비교할 수 있는 표정으로 욕한다. 너가 해라. 네가 준비해. 어디서 하청을 줘. 하청원. 반에 일어나는데. 하청원이야. 하청원. 그 여기서 특집 하라는 거죠? 같이. 여기서 그래서 약간 자료 하듯이. 박근영 부장님이 더 잘할 수도 있어요. 그건 그렇죠. 네, 데이터 부분은 그분의 일이 있는 거고 우리도 우리 거 해야 돼. 이 뭐냐면 하지만 그 어떤 게 각인이 되려면은 100번을 얘기해야 된대요. 100번 정도까지는 얘기 안 하셨잖아 아직. 90번 얘기했어. 90번 얘기했어요. 10번 정도 더 하고 100번 하고 났을 때 못 알아듣는 부분이 계속 생기면은 그때는 특집으로 마련해 주세요. 거의 다 왔네. 저도 한 100번 정도 얘기하거든요. 약간 그런 100번 정도 궁금해요. 얘기하면 그러니까 돼요. 변압기랑 뭐 전력 설비가 해외에도 글로벌 기업이 있을 테고 해외 네, 그런 있죠. 경쟁사랑도 경쟁을 할 텐데 얘네 장점이 뭐고 걔네랑 피어 그룹에서 밸류 대비해서는 과연 싼 편인가? 왜냐면 주가가 아직 너무 싸요. 많이 그래서 그러니까 그래요. 그 HD 현대 일렉트릭이 지금 21배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 이제 기준점이 되는 그 1등 기업이 25배예요. 그러니까 아주 싸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찼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저기 특집 방송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왜요? 내 경험상 이렇게 궁금해갖고 특집으로 해달라고 했을 때 맞아요. 거의 꼭지였어. 내가 완전 맞습니다. 반도체 교육을 20몇 년 동안 그 신입사원부터 뭐 증권사 펀드 매니저면은 보통 가면 막 날 잡아갖고 2시간 해달래. 2시간 공짜로 펀드 매니저 부르거든 애널리스트. 그 밀려가지고 처음에 하는데 바로 안 하고 자기 바빠갖고 한 2달 뒤에 꼭지였어. 아니 그리고 듣는 사람도 태도가 달라. 달라. 예, 종이로 적고 있어. 막 이렇게. 물에 키고 이 엔비디아 거의 $1,000 와가지고 그때 막 적고 있어. 3개월 전만 해도 괜찮은데 그때는 바쁘다가 안 오고 그래서 아니 느낌이 아까 20몇 배는 나도 싸다고 느끼지는 않는데 펀더멘트 문제는 아니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특집 아직 안 했으니까 조금 더 갈 수 있어요? 특집 8대가 꼭지예요? 난 특집하면은 나는 특집 안 선반영하면 어떡해. 특집 아직 안 했으니까 괜찮나? 아니 느낌이 그래. 그러니까 지금 타이밍이야. 시점에서 어쨌든 들어가신다라는 거. 제가 이거는 진짜 아시겠지만 제가 HD 현대 일렉트릭 4만 원대부터 계속 맞아요. 말씀드렸잖아요. 네. 진짜로.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들어가시려면은 명확한 공부 없이 들어가시면 무조건 한번 패딩이 나오면 정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공부를 많이 하시고 지금 들어가시면 진짜 공부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굉장히 기분 좋았던 장 일단은 오늘은 웃고 보자. 왜냐? 며칠 동안 너무 힘들었기 힘들었어. 때문에 오늘도 불안해하고 싶지는 않다. 오늘 네. 웃고 내일도 울지는 않을 거고 네. 다음 주는 다음 주 생각합시다. 일단은 즐기자. 이러다가 중동에서 갑자기 무슨 뭐 미사일 쐈다 이러면은 내일 바로 바뀌는 겁니다. 그렇지, 바로 당연하지. 바뀌어야죠. 그럴 수 있어요. 울면서 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4시 7분 지나고 있고요. 보노님의 오늘의 한마디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그림을 준비해 오셨을까요? 네, 그냥 뭐 직관적으로 딱 보시면은 네. 네. 아이, 발광. 그렇네. 진짜 행복해 보인다. 날라다니는데요, 소가? 날아가지. Fly high. 와우. 플라이 하이네 진짜. 와, 황금 송아지들이 그리고 저 색감도 지금 약간 지금 봄이 오는 초여름 색깔이랑 좀 비슷하긴 그러니까 하네요. Fly high가 저게 변압기고 옆에 있는 게 반도체고 밑에 있는 것도 나도 날고 싶어갖고 바동바동거리는 거지. 변곡점의 시작일까 하셨는데 근데 약간 쎄한 거는 파래. 파래? 뭐가 파래? 나 빨개야 그거 되는데 얘기하려고 하늘이 그랬는데. 빨개야 되는데. 장갑이 파래? 제가 사용하고 있는 툴에서는 색감 조절이 잘 안 됩니다. 그렇죠. 너무 많은 거 요구하지 마라. 빨간색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좋았던 시장 직관적으로 AI 그림으로 잘 표현을 해주셨고요. 김정일 본부장님의 오늘의 한마디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반도체로 넘어갈까요? 시간이 한 10분밖에 없어요. 진짜. 10분씩이나.
항상 오버됩니다. 그것도. 아니 오늘 뭐 가져왔는데 적당한 게 없어서 넘어가죠. 네. 그러면은 김장현 본부장님한테 질문하세요. 그 TSMC 네네. 실적과 우리 반도체 주가의 현 위치에 대해서 어떤 거창하게 하지 마시고 네. 현 여치까지 TSMC 실적은 대충 3%에서 5% 정도 잘 나왔다고 합니다. 그 수치를 말씀드려도 그 외울 것도 아니고 필요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4에서 5% 정도는 잘 나와서 무난하게 잘 나왔어요. 오늘 TSMC 어떻게 끝났죠? 그 전자 TSMC 주가를 못 봤네. 저희가 한번 찾아볼게요. 갖고는 아까 봤지만 3% 올라간 3%? 거 봤는데. 미국 거 말고 각공 거요? 각공 거는 저 확인 못 해봤어요. 그렇죠. 이제 오늘 어떻게 끝났는지 대만장은 그렇게 팍 올라가진 않았죠. 많이 올라가지 않았어요. 대만. 갖고는 보합에서 끝났네요. 0%. TSMC. 대만 갖고는 아, 올랐을 텐데. TSMC. 그게 어제. 어쨌든 간에. 그래서 TS는 무난했어요. 네. 무난했다 그러면은 이거는 미국장에서 미국이 정상적이면 한 3, 4% 올라야 돼요. 네. 오르고 많고 3, 4% 올라야 되고 그게 안 오르면 이상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정도 되고요. 컨퍼런스 콜을 봐야 되는 거니까 네. 특별한 거 없습니다. 3나노의 공정이 조금 덜 비중이 매출이 적었다는 그거는 나중에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특별한 건 없었다고 그러고 오히려 ASML 아침에 했던 거 그것이 오히려 의미가 있는데 ASML 그 최대 넘버원 장비 업체 있잖아요. 네. 제가 이거 볼게요. 자, 이거 봅시다. 네. 실적이 미스했다고 자꾸 그러는데 ASML 실적은 기대 대비 2%만 미스했어요. 근데 주가는 7% 빠졌거든요. 왜냐하면은 가이던스도 미스했기 때문에요. 가이던스도.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요. 가이던스가 이전보다 가이던스가 아니고 시장 기대치가 너무 많이 올라가서 가이던스가 거기에 못 미친 거예요. 그러니까 3개월 동안에 기대치가 차차차차 올라가는 바람에 네. 원래보다 많이 올라가서 실적이 약간 못 미쳤지만은 실적은 개선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보실 때 이 회사는 이렇게 보세요. 신규 수주액이 중요한데 신규 수주액이 얘네 매출액은 한 분기에 한 50억에서 60억 유로 나옵니다. 이 회사를 분석하려면 신규 수주액이 한 40에서 45억 유로가 나오면은 수주 잔고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네. 이 회사의 펀더멘털 이슈는 없어요. 다만 이 회사가 왜 상저하고로 되면서 이렇게 헷갈리느냐? 얘네가 독점적으로 EUV 장비를 하잖아요. 근데 독점적으로 받는 EUV 장비의 오더가 받아도 6개월, 9개월 뒤에 슈퍼먼트가 되기 때문에 이게 불일치가 돼요. 그러니까 작년 4, 4분기에 오더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올해 1, 4분기에 오더가 좀 준다 해가지고 그게 펀더멘털 이슈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 많이 오바스러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가가 많이 올라서. 근데 이걸 딱 보면서 투자가들이 어플라이 머티리얼 다른 장비도 한 4% 뺐단 말이에요. 약간 오바스럽다. 그래서 오늘 한 1.5에서 2%는 반등을 해야지 정상이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ASML이 그 실적 쇼크라 그러는데 저는 쇼크 정도는 아니라고 보여진다.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내용적으로 보면은 네. 정확히 하면은 매출이 줄었어요. 한 20몇 프로 YOY 줄었는데 메모리는 비중이 약간 높아졌고 로직이나 대만 쪽이 줄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TSMC로 나가는 그 EUV 장비가 네. 준 것 같아요. 근데 오늘 TSMC에 발표 나오니까 네. TSMC의 실적은 실적대로고 얘네들의 EUV라든지 투자가 어떻게 되는지는 컨코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거가 혹시 예상을 벗어났을까 봐 TSMC 컨코를 지켜봐야 되는데 일단 ASML을 봤을 때는 TSMC로 나가는 EUV 장비 로직 쪽은 약간 지난 분기에 많이 나가서 적게 나갔는지 그랬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 중심으로 한 메모리의 수요 자체가 얘네들의 오더가 어쩌고저쩌고 해서 이렇게 막 확대 해석하려고 했다 하면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아닌 것 같다. 이런 마음으로 아침에 온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이거 다 무시하고 주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이 쓸데없는 설명은 잠깐 잊어버려도 상관없습니다. 전문가만 아셔도 돼요. 궁금한 게 Thinking Out Loud님께서 산다고 줄 서 있다며 왜 미스가 나는 건가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YOY로 봐도 많이 줄었고. 가이던스 이게, 그러니까 잠깐만요. 이게 좀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제가 이해는 하는데 봐요. 52.9억이 나왔는데 YOY 27% 빠졌잖아요. 네. 작년 1사분기가 엄청 좋았어요. 그리고 이 52.6억 올해 1사분기에 매출되는 건요. 네. 언제 오더를 받은 거냐면요. 작년 1분기, 2분기 받은 거예요. 또는 그 전에. 작년 1분기? 이게 3개월 만에 공급되는 게 아니라 주문을 받은 게 작년, 재작년 말
재작년 말 작년 초에 받은 게 올해 1, 4분기에 보통 출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장비 업체가 달리기 길다고 리드 타임이. 네. 그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야. 근데 원래 가이던스 줄 때 1월 달에 이 4분기 실적 나올 때 올해 1, 4분기는 많이 내려가요라고 가이던스 줬다고. 가이던스 준 게 50억에서 55억이었어요. 근데 가이던스도 나왔잖아. 네. 근데 그 3개월 사이 가이던스 밑단이 아니고 윗단 나올 거야라고 기대치가 높아졌어. 기대치가 가이던스 위로 높아졌는데 실제는 가이던스 중간으로 나온 거지. 이거 갖고 실망했다 그러는 거니까. 근데 이거의 대부분은 뭐자고? 대부분이 6개월, 9개월 이전에 이미 오더를 받은 게 이게 반영되는 거니까 이 실적 자체 가지고 매출 자체 가지고 이 주식을 평가하는 게 아니고 요게 중요하다고. 이번 분기에 신규로 오더 받은 게 중요하잖아요. 네. 요거는 빌미가 되지. 이번 분기에 신규 오더 받은 게 36억밖에 안 나왔잖아요. 네. 요게 전 분기에는 90몇 억이었거든요. 근데 전 분기에 미리 땡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번 분기에 36억 확 준 것이 이거만 가지고 대폭 울고 말고 할 건 없는데 조금 아쉬웠다. 40억 이상은 나왔어야 되는데 이런 게 합쳐져서 수주잔고가 돼가지고 연간 270억이냐 300억이냐 이렇게 제가 말씀해서 어려운 게 이거 삼성전자 하이닉스만큼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설명이 복잡해. 아예 왜냐면 몰라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전문적으로 하는 애들은 제가 얘기하는 정도 따라와요. 그래 이 분석을 한다고. 근데 애널리스트 리포트가 여기 있어요. 보면은 애널리스트 리포트가 이게 이렇게 세 군데가 있거든요. 한국투자에서 버티면 밝은 미래가 온다. 오픈런은 끝났다. 뭐 이렇게 디테일이 나오는데 이거 얘기하기 전에 저걸 이해해야지 이게 무슨 소린지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리포트 보실 건 없고 어쨌든 길다 리드 타임이. 수주가 줄었지만은 근데 그 수주 준 것이 삼성 하이닉스가 오더를 줄였다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 확대하실 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모르면 개별적으로 물어보세요. 개별적으로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이건 설명 쉽지 않습니다. 하라고. 그래서 올라간다는 거구나. 괜찮다는 거구나.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설명할 필요 없는 게 주식은 감을 하는 거야. 감을 하는 제가 저 지난번에 예? 내가 하던 말인데. 아니 어서 많이 듣던 말이다 진짜. 제가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살짝 느낌이 화장품 중에서 조금만 주시면 막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제가 그 아모레퍼시픽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랬지. 맞아요. 아까 누가 작년에는 반도체 말고 묻지 마 그러는데 묻지 마는 게 아니고 저도 감이 있어. 근데 다른 섹터는 이렇게 논리적 설명을 내가 못해. 근데 살짝 아모레퍼시픽 얘기하고 아까 어떤 점 올랐냐고 기분 좋았냐고 그건 뭐 또 있지 뭐 이런 거 이런 거는 그런 건 뭐 어떻게 할 수 없지. 근데 사실은 대박은 그런 데서 나요. 백날 해봤자 ASML 삼성전자에서 대박 나긴 그렇죠. 맞아. 이미 벌써 다 감에서 아는 난다. 주식인데 뭐 ASML이 뭐 10배 오르겠어. 연은하님께서 네. 응 완전히 이해했어. 가로치고 이해 못함.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4시 16분이니까 네. 오늘 또 목요일이기도 하고 주 후반으로 가면서 요거 체크할 만한 리포트 요거 하나만 소개시켜 줄게요. 네. 요거. 아니 참 싫으니까 아무것도 아니. 네. 오늘자 현대차 증권에서 아까 그 얘기 전고체 전지 양산 레이스는 시작됐다. 제목 잘 졌네 멋있게. 한번 읽어보세요.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쩌고 전고체 전지. 읽어보시면 이 제목만 적어놓은 거예요. 이건 뭔지 모르겠네. 하여튼 뭐 있습니다. 라이트. 열심히 썼더라고요. 이게 왜요? 이게 좋다. 전고체 궁금하시면 이거 최근 나온 거니까 리포트 읽어보시라고. 이게 좋은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당연히 좋은 얘기 섞였죠. 양산 레이스는 SDI도 나오고 여기 SDI 있잖아요. 도요타를 넘는다. 네, 여기도 있고. 그래서 황화물 어쩌고 마음이 가셨어요? 갔냐고요? 저는 원래 설득 전고체 당하셨어요? 원래 제가 아는 정도로 적은 거예요. 정리를 잘했어요. 잘 모르시는 분은 이거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오늘 유독 음이 많은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한 1, 2분 정도 남았으니까 네. 두 분께 요거 한 번만 여쭤볼까요? 사실 저희가 기분 좋아서 뭐 일희일비하고 오늘 또 웃으면서 박수 치기는 했지만 네. 어쩌면 만약에 5월 달에 진짜 셀린 메이가 나온다고 한다면 지금 좋은 분위기가 마지막 또 탈출 기회가 될 수도 있잖아요. 준비해야 돼. 그때 팔 걸. 비로소 이제 지나봐야 또 아는 것들, 또 이런 것들 생각했을 때 셀린 메이를 두 분은 좀 믿으세요? 어때요? 통계적으로는 5월 달부터 8월 달까지 안 좋은 적이 많고요. 실제로 매매를 해보셔도 그때는 좀 하드합니다. 저도 매매 할 때 1월부터
그러니까 1월부터 3월까지는 대부분이 아마 좋으실 거예요. 네. 굉장히 좋게 하다가 이제 4월 5일부터 이제 수익률이 조금씩 떨어지면서 좀 많이 힘들어지기는 하거든요. 물론 이제 그 안에서도 당연히 뭔가를 찾아내야겠죠. 그렇겠지만 그냥 통상적인 수익률을 보면 좀 떨어지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뭐 전혀 그거를 변수에 넣고 시나리오를 짤 이유는 없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기에 따라서 다르죠. 만약에 트레이딩을 많이 좋아하신다라고 한다면 네. 당연히 이제 현금 보유하고 관망하고 해서 이제 좀 확실할 때만 치고 빠지는 게릴라 해야 되는 게 맞고 장기 투자로 보시는 분들 있잖아요. 뭐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그때는 더 사서 모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큰 포지션의 변화 없이 그냥 그냥 일상생활 하시면서 하면 된다. 네, 하는 거죠. 김정은 본부장님은요? 통계는 다 똑같은 거니까 아는 네. 거고요. 그래서 그걸 극복하려면은 지금 오늘 좋았던 그것이 다시 되돌리지 말아야 돼요. 환율이 다시 1320은 빨리 안 가더라도 여기서 더 이상 움직이지 마야 되는데 다시 1400으로 가는 무슨 변수가든 나타나면은 언제든지 세상은 또 바뀔 수 있는 거죠. 예. 그거하고 아까 뭐였지? 유가. 그렇죠? 지정학적 리스크가 돼서 유가가 진짜 90불 되면 또 한 번 움직일 수 있고. 근데 그 시점이 돼서 이 1분기 실적이 다 나왔는데 2분기 가이던스대로 잘 진행이 안 되는 일부 뉴스가 나오면 그러면 진짜 세일리 메리가 맞는 거잖아요. 결국은 유가, 환율, 실적인데 우리가 실적은 믿고 가니까 여전히 유가하고 환율에 신경을 쓰면서 비중 조절하고 대처해야 되는 거죠. 어려운 일입니다. 조 박사님이 정말 초치는 소리 많네라고 하셨어요. 근데 지금 시장은 그 어떤 부분을 집중하는지가 핵심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수급 계속 강조 드리고 있잖아요. 네네. 외국인 현물이 어쨌든 안 나가면은 저는 시장은 버틴다의 배팅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강력한 이탈이 나왔을 때 시나리오만 설정해 놓으시면 돼요. 오늘 그것만 외국인도 기억하시면 얼마 샀죠? 오늘은 5천억 5천억 정도 샀습니다. 샀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외국인도 똑같은 거예요. 외국인이 어떻게 나가냐 안 가냐 우리는 그 개수를 하잖아요. 물론 장 보면서 대처할 수도 있지만은 그런데 일단 환율이 애매하게 떨어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만큼 다시 들어온 거야. 알겠습니다. 아까 1400 바로 안 갈 것 같으니까. 알겠습니다. 뭐 5월이 다가와서 오늘 좀 좋았으니까 너무 또 좋은 얘기만 하면 좀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본 거고. 잘하셨어요. 숏 아닙니다. 숏쟁이 아니에요. 자, 그럼 오늘의 메인 코너 우리 꽐라윤의 꽐꽐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기 전에 우리 장을 보려면 미국 장을 봐야 되잖아요. 미국 투자 트렌드를 알아야 되지 않나요? 그래요? 응. 아니에요? 아니 그럼요. 여러분들 아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3프로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네. 4월 22일 오프닝벨 라이브 이후에 실시간 방송으로 진행할 예정이고요. 1부에서는 미국 지수 장기 투자를 해야 하는 이유, 그리고 2부에서는 특별한 게스트와 함께 ETF를 활용한 다양한 포트폴리오 전략을 짜드린다고 합니다. 아 근데 안 볼래. 왜? 아니 뭐 선물도 안 주고 보이고 뭐 봐? 선물이 끝내주는 게 엄청나게 있어요. 있어요? 뭐가 있죠? 아, 그럼 봐야겠다. 뭐 평상시 못 먹는 거. 뭐예요? 1년에 한 두 번 먹는 거. 어떤 거? 소고기 이런 거 주는 거 아니야? 맞아요. 한우. 와 이만한 거 주더라고. 나도 끼고 싶어. 피자, 피자. 커피, 치킨 뭐 푸짐하게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한우. 하니까요. 22일 월요일입니다. 9시 반에 라이브 본방사수 꼭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월요일 오전 9시 30분 네. 미국 투자 트렌드 세미나 함께 하셔서 여러 가지 선물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피자. 사실,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아이, 말씀하세요. 아이. 아, 광고니까 아, 민트가 해야지. 그래요? 어. 아, 저는 넘어가려고 그랬죠. 넘어가려 그랬어. 칼칼칼로. 아니 사실은 선물 아니어도 내용 자체가 워낙 3%가 잘 준비를 해가지고 굉장히 좋으니까 내용도 한번 보시고 또 선물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꽐라 해. 네, 피자, 한우, 커피, 치킨 안 드리지만 가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주식으로 쌓인 피로를 말끔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콸콸콸. 박하윤의 바카스. 자, 오늘의 콸콸콸 사연 보여주세요. 클로징벨 라이브를 매일 보고 있습니다. 오늘의 종목은 호텔 신라입니다. 평균 단가는 88,630원이고요. 마이너스 35%, 비중은 10% 정도입니다. 요즘 연세점 좋다고 하잖아요. 근데 호텔 신라는
조용하네요. 저번에 하보노님께서 말씀해주신 라이언 일병 구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선뜻 손이 나가지 않습니다. 일단 제 질문은 이 종목을 다 손절을 해야 될까요? 제가 예전에 카카오를 3만 원대에서 손절을 해서 크게 손해를 보는 기억이 있어서 손이 잘 안 나갑니다. 두 번째는 손절 대안으로 라이언 일병 구하기를 하려고 하는데 차트상으로 언제쯤 하는 게 좋을까요? 5일선, 21선 위로 갈 때 하는 게 좋은가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명앵커의 삭발을 기원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같이 기원하면서 이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1분기 실적이 그래도 4분기보다는 좋아졌어요. 근데 매출에 비해서 영업이익이 조금 아쉽네요. 그리고 뉴스를 한번 봤는데 명행 그 호텔 신라 가가지고 신라 호텔 가서 네. 여자친구랑 맨날 망고 빙수 먹죠. 뭔 소리? 말도 안 돼. 가격이 나는 호텔 신라 가본 적도 없어. 가격이 망고 빙수 하나에 네. 이제는 10만 원을 넘는다고 합니다. 하나에. 이거 여도운 앵커님이 엄청 좋아하는데. 아 그리고 네. 와. 하루에 한 번씩 30일 사 먹으면 오. 오 마이 갓. 얼마요? 그니까요. 그래서일까요? 리포트 살펴봤는데 좋은 리포트가 있었어요. 이런 게 다 적용이 돼가지고 업황 회복, 점유율 확대, 적극적으로 비중을 확대하자. 요렇게 말을 했는데 그 이유가 면세점 업황이 회복 초입 구간에 있다라는 거였는데 중국 소비 경제 개선에 따라 뭐 따이공 수요 회복이 기대된다. 그리고 관광객들도 많아지고 있다. 요런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그 악재가 있죠. 다음 장 보시면은 네. 강달러에 손님 떨어질라 환율 보상으로 부담 상세 나선 면세업계 강달러는 약간 부담이 되는 게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다른 리포트 하나를 찾았는데 아까는 목표가가 10만 원이었고 바닥이다 이제 들어가자였는데 저는 좀 이쪽인 것 같아요. 이제 진짜 바닥 맞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분은 목표가가 7만 5천 원이고 유지하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차트인데요. 차트를 보시면은 진짜 계속 떨어져요. 선들을 다 이탈해서 지금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서 저의 결론입니다. 호텔 신나자 제발 이라고 한번 적어봤는데요. 신날 수 있을지 두 분한테도 한번 여쭤볼까요? 다행이네. 나 결론에 뭐 신라 무인텔 뭐 이런 거 나올까봐 어떻게 포장을 해야 될까 이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아유 다행입니다. 역시 명앵커 머릿속에 있는 보는 아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즘 뭐 신라자, 네, 모텔 신라 뭐 맞아요. 이런 얘기 하니까. 신라장. 자 3분밖에 안 남아가지고 네. 우리 저는 보노님, 알게 될것 같아요. 보노님부터. 제가 이거 그때 한번 말실수해가지고 급하게 포장을 했었던 기억이 갑자기 나는데요. 네. 아 이게 너무 아쉬운 게 이게 이제 제주도 쪽으로 해서 수혜를 받기는 하는데 그 아까 기사 잘 보여주신 것처럼 네. 지금 뭐 환율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문제가 있긴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게 Airbnb 쪽이 좋다라는 거는 단체 관광객이 좀 덜 온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그게 면세한테는 사실 좋은 거는 아니에요. 면세한테 크게 좋은 건 아니어서 네. 저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그다음에 라이언 일병 구하기는 주봉이나 월봉, 특히나 주봉이 적어도 이게 기울기가 지금 떨어지고 있잖아요. 요때 네. 하지 마시고 적어도 기울기가 뭔가 이렇게 다시 돌아오면서 위로 향하는 그런 시점은 돼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20주선이나 60주선이 이제 다시 골든이 나는 그런 흐름들이 나왔을 때 짱긋짱긋 하시고 또 빠져야 돼요. 근데 이게 구조적으로 바뀌려면 장기평선이 다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은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모아가신다는 전략으로 하기에도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릴 것 같고 그거 말고도 기회비용으로 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일단은 일병 구하기도 지금은 저는 아닌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얘네가 올라가려면은 뭐가 돼야 돼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명동을 걸어 다닐 때 옛날처럼 우리 귀에 중국말밖에 안 들리는 정도가 돼야. 근데 들려도 아니, 그러니까 아까 따다니잖아요. 지금 이거 싼 거 주시러 가서 돈을 그쪽에 쓰는 게 많으면은 그렇죠. 과거처럼 여기에 오더라도 그만큼 스pen딩을 안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가장 큰 단점이라고 봐요. 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요. 어떻게 명행이 해야 돼? 무인텔 안 가고 여기 가면 호텔 되잖아요. 신라 가요? 내가 열심히 올려 매출. 그때쯤이면 올라갈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명은커가 안 가는 걸 뻔히 알아서 저는 한마디만 할게요. 네. 1월 29일자 미래에셋증권 리포트를 꼭 한번 읽어보세요. 왜요? 제목이 뭐예요? 제목은 몰라. 근데 1월 29일 날 목표 주가가 네네. 지금이 아니에요. 아까 네. 7만 원, 10만 원 나왔잖아요. 네. 1월 29일 날
3개월 전에 네. 10만 원에서 7만 원으로 30%를 컷한 리포트가 있네요. 선기원 지명이었다고 보여줄 수 있죠. 아니 그 당시 주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아무도 얘기 안 하는데 자기가 1월 29일 날 10만 원에서 나머지 에너지들도 다 비슷 약간 낮추긴 했는데 얘가 과감하게 많이 낮췄어. 가장 많이. 그리고 지금 최근에 10만 원 주장한 친구 있잖아요. 네네. 얘는 왜 주장하는지 두 개를 면밀히 보시고 가슴에 손을 얹고 내 진짜 돈을 만약 새롭게 집어넣는다면은 어디에 집어넣을까 생각하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목표주가 과감하게 낮출 때는 뭐 이슈가 있는 거예요. 목표주 그리고 저기 투자하기는 매수해서 트레이딩 바이로 했거든요. 소심하게 매수해서 매도는 못해요. 우리나라 애널리스트들은 매수해서 홀드를 할 수 있겠죠. 전부 바인데 애널리스트들이 네네. 얘만 1월 29일 날 30% 깎으면서 그래도 투자 의견을 낮췄어. 이 기조가 지금도 비슷하다 그러면은 7만 원 목표 주가가 맞다. 하지만 10만 원 목표 주가 하는 친구 말도 어떤지 모르니까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이 섹터 반도체만도 모르니까 비교까지 못 해주지만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 모두 결정하기 전에. 알겠습니다. 호텔신라 사실은 뭐 우리한테 소비자들한테 알려져 있는 그런 네임밸류만큼 예전의 명성은 좀 못 찾고 있는 면세점으로는 네. 주가 측면으로는 그런 상황인데 마이너스 35% 네. 결정을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요즘에 또 잘 가는 주식들도 있고 또 기회를 찾아보면 노릴 수도 있기 때문에 화이팅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그러면 4시 29분 지나고 있어서 저희는 이만 여기서 물러가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 금요일입니다. 내일까지 우리 화이팅해서 다 같이 또 수익률 극대화 시켜가지고 네. 내일도 신나는 금요일 한번 만들어봤으면 좋겠고요. 뒤에 오는 뉴스룸 팀도 오늘 좋은 뉴스 준비했다고 하니까 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3프로 머니 채널에서 다시 보기 보실 수 있고요. 사연도 많이 올려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저희는 이만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